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9월 6일 오후 1시 33분. 저희 회사는 점심을 먹고 영상을 찍네요. 이제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와,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8월이었고 이제 9월 또 접어들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면 또 추석이고요. 저는 요즘 뭐 이번 주는 KBW 갔다 오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 관점은 계속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단기적인 거는 하락. 하지만 그 하락이 매수에 있어서 가장 적게인 9월을 겨냥해서 풀시드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10억 안에서만 매수를 하느냐 이 관점을 한번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간략하게 전체적인 브리핑 한번 해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왜 시장이 이렇게 또 빠지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시장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왜 빠지시는지 좀 궁금해할 거라 생각을 해서요. 한 주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그 원인은 고용 관련 지표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고용 관련해서 그래서 나왔죠. 예상치보다 하회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일단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는 7,300에서 7,400만 원까지는 빠지는 입장을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하회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차트적으로는 그냥 빠지는 곳에 왔으니 빠지는 건지 그거 끼워 맞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모로 하락에 있어서 원인으로 꼽는다고 하면 일단은 실업수당의 청구, 고용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이렇게 빠지게 하느냐로 봤을 때 가장 큰 건 비트코인을 던지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 던지는 세력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ETF였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그 세력들이 ETF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 연속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씩 던지면서 그들은 물량을 챙기기 위해서 이 악재들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보냐면 사실 들어올 때 물량이 더 컸고요. 던지는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횡보를 할 때 매물을 조금씩만 던지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씩 저는 미끼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사실 들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재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아서헤이지도 한 명인 것 같아요. 일단 아서헤이지는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11월부터 오른다. 얼마냐? 10만 달러 예상. 뭐 이런 소리를 하던 분인데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무겁습니다. 비트코인 무겁고요. 이번 주말 불과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5만 달러 이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숏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본인은 숏을 때렸다라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죠. 미친놈인가? 아니 진짜 미친놈인가? 뭐지? 뭐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공식 계정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서에이지가 청산을 당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서에이지는 그렇답니다. 일단은 이번 주말 안에 5만이 깨진다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56K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50K가 깨진다는 얘기는요.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 구간 있죠? 여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던 여기가 깨진다는 건데 일단 아서에이지는 주말에 이 부분이 깨진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저는 안 깨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은 53K, 54K도 매수벽이 강력해요. 여기도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 원화 기준으로 그거지만 이제 52K, 53K 여기 있죠. 54K보다는 52K에서 53K가 반등 라인으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주말은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만약에 깨고자 한다면 더 떨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고 여기서 나락을 가야지 지금 파동 자체로는 저는 솔직히 50K가 이번 주 안으로 깨지긴 좀 힘들다고 보는데 뭐 아서에이즈는 일단 숏 배팅을 하고 있고요. 뭐 그가 유도하는 게 뭐 저처럼 여기서 반등을 하고 여기서 깨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간다는 건지 모르지만 본인이 명확하게 말한 건 일단 이번 주말 안에 깨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9월은 역사적으로 월봉 비트코인상 굉장히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매수 찬스로서 좋다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비트코인의 연차트예요. 이 연차트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연간 딱 보시면 공통 패턴이 있어요. 빨간색이 다 뭘까요? 자, 1년봉입니다. 이게 3년 동안 상승을 하고 하락은 1년 3년 동안 상승을 하고 하락은 1년 3년 동안 상승을 하고 하락은 1년 그리고 이번 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이번에도 패턴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3년 상승 하락 1년 그 얘기는 결국 2024년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2025년까지는 상승으로 이어가는 패턴 그 후 하락은 뭐가 될까요? 제가 이슈적으로 봤을 때 딱 있는 게 세금 이슈는 넘기고 만약에 이제 유예가 되고 2026년 후에 세금 패턴에 2027년
세금 이슈가 직면해서 유예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맞물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들어맞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무시 못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년 하락, 3년 상승 하락, 3년 상승 하락, 이게 10년째 이어진다고 하면 믿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이 연봉으로서는 과거의 패턴만 봤을 때는 또 유효해 보인다라는 접근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또 하나가 보는 게 바로 3 엉덩이 패턴이라고 하죠. 이 3엉덩이 패턴이 뭐냐면 이제 하나, 둘, 셋 나올 차례인데요. 이 보통 이 3 엉덩이 패턴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상승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똑같은 패턴적인 건데, 예를 들어 코로나 빔 때도 똑같았어요. 보시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 다음 하락, 그 다음 이건데 3 엉덩이가 나왔을 때는 보통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 패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들 있습니다. 이거는 저 패턴이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하락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벗어났을 때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반등 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금으로 대입을 해보면 그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을 벗어나는 흐름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날아가는 건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1차적인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짓기 원하는 자리, 이 자리 있죠. 제가 오늘 썸네일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제가 여기다는 본시드까지 풀베팅 한다고 했던 이 자리 42K, 뭐 40K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 있죠. 안 나온다가 아니라 뭐 주면은 너무 땡큐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리부터 여기까지는 포트폴리오로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문제일 뿐이지 온다 안 온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만 온다고 기다리면은 과연 세력이 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2K, 44K까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줄 거라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차트는 여기 있죠. 49K, 50K, 여기 아서에이지가 말하는 50K 깨진다는 솔직히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세력이 그 아래로 줬을 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일단은 그 1차적인 관문이 53K 여기 있죠. 여기를 깨야 하는데 그냥 저는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래를 보는 거는 솔직히 너무 시기상조 같고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흔든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 정도로 흔들어서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를 맞고 다시 떨어지는 흐름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쌍봉 맞고 쌍바닥 찍고 다시 가서 쌍봉으로 떨긴 다음에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건 다음의 문제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50K는 솔직히 깨지 않을 것 같고, 이 안에서 결국 승부를 본 다음에 조금 투자 심리 부분으로 졸라게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치는 요 흐름으로만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1차적으로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49K 요거 깨지느냐, 근데 요거는 저는 보고가 있지 않고 여기 52K, 53K 지키면서 다시 반등하고 여기서 횡보 친 다음에 반등 와서 여기 67K까지 회복한 다음에 날아가는 시나리오인지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여기 지키고 반등하고 횡보하고 요 흐름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1차적인 매수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락이다를 판단하기에는 50K가 깨지 않은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 저는 일단 보고 있지 않다. 금리 인하 부분도 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그래서 좀 객관적인 지표 데이터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금리 인하가 왜 하락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하락이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참고하는 게 역사적인 데이터들 있죠. 잘 보세요. 과거 경기 침체기하고 주가 하락폭들을 비교했을 때 과거 패턴들이에요. 근데 보통 금리 인하 왜 하냐면 결국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러한 금리 인하는 후행적이었기 때문에 그 침체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시장의 사이클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봐서 그렇지 굉장히 느립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현재 금융시장 자체가 미국의 연준의 야심찬 연착륙 계획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하락은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보면 분명히 맞지만 그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50년도에서 60년, 딱 10년, 1970년에서 1980년 10년, 1990년대, 2000년대 다 시간이 몇 년씩이었냐면 굉장히 길었어요. 결국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사이클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단기간에 오는 퍼포먼스들은 사실상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 행동을 해야 하고요. 누구나 아는 그 스테이션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지 못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어떤 사태가 발생했었냐면 예기치 못하게 터졌고요.
그리고 쭉 빠졌어요. 이때 주순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장이 유동성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는요, 어떤 나라든 제국 중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또 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 순간에 결국 반등하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판에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먼저 아세요? 반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말이 들어오겠어요? 진한 반대, 반대꿀 이러면서 괜히 나오겠어요? 진한이 반대대로 가라.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뭐 저랑 반대로 가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개미들이 보는 그 시장과는 반대로 가야 돈을 번다는 거고요. 누구나 아는 자리는 주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저 또한 이번에는 누구나 자는 그 자리를 일단 여기 보고 있지 않다는 거고, 지금은 오히려 이 자리에서 반등을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는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건 그래 여기든 그래 온다는 두 가지 가정을 다 두고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시대에서 비중 조절만 갖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 거지, 이거를 무슨 100%를 여기서 현금만 기다리고 얌얌 벌겠다? 저는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제가 반대로 하라는 이유가 또 뭐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미들 투자 심리예요. 공포냐 이제 정상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건데, 공포에 떨고 있느냐 환희에 떨고 있느냐인데, 비어마켓에서 잘 보세요. 보통 비어마켓이었던 구간들이 다 뭐냐면 저점이었어요. 잘 보시면 공포지수가 하방 10, 20 가까워졌을 때 이 보라색으로 계속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대부분 저점이었거든요. 잘 보시면 반등을 했었던 지점들 있죠. 이것도 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그 자리는 다 회복하고, 똑같이 코로나 때도 공포지수 높았죠. 그리고 6,000대 행보했을 때도 공포지수에서만 진하게 물든 곳이 뭉쳐있는 것만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그리고 다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 어떻습니까? 비어 구간으로만 보더라도 다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이 구간이 밑에서 만약에 더 빠지는 구간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가격이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기 때문에 41K, 42K가 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저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그냥 분할 매수를 해도 크게 시간만 지나도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투자적인 심리 3년 상승 1년 하락,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데드크로스, 골드크로스가 지나는 지점들이 항상 저점이었다는 거, 그리고 미국 대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들이 대부분 하락과 상승이 나왔지만 횡보 박스권 구간이 지나면 대폭적인 상승이 나왔던 구간들이었다는 거, 이런 점에서도 이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은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포지션이 그거 같아요. 현물과 선물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현물은 그냥 분할로 들어간다의 관점인 것 같고요. 대신에 선물은 솔직히 지금 숏 보는 게 맞죠. 지금은 숏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상승보다 전체적으로 숏 보시는 분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숏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숏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갔다 여기서 빠진 한이 있더라도 여기 있는 거를 정리를 안 하면 펀비든 뭐든 다 뜯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장투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스윙이나 단타 내의 범위에서 레버리지 조절만 가져가면서 지금 가져가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 보면 여기까지는 숏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숏을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반등 와서 여기서 어디까지 반등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추세를 벗어났냐를 보고 롱을 가져가는지 아니면 숏으로 다시 턴을 하는지만 보는 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따로 선물 채팅방에 관점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소득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고, 장기적인 포지션에는 여기를 보는지는 42K, 43K가 깨지고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제 선물과 시험물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포트폴리오 짜느냐, 요렇게 흐름 좀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는 아서에이지 이 자식이 틀리는지 5만 달러 청산 당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 좀 재밌겠네요. 아서에이지가 과연 신하고 있는 5만 달러가 이번 주에 깨진다는데, 저는 일단 깨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물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 시그널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영상 하단 댓글 통해 텔레그램 무료 입장하시면 제가 진입하는 시그널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대신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인 숏은 보는 건 맞지만 일부는 52K, 53K에서 반등 오는 거, 반등 크게 오면 여기서 이제 횡보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숏으로 보기 힘든 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진짜 내가 다 발라먹겠다 싶으면 롱으로 전환해서 추세 돌파하는지 아니면 추세 다시 꺾일 때 숏을 잡지, 이렇게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서에이지의 말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번 쫙 정리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계속 흐름 이어가면서 저와 함께 호흡하면 시장 다 이해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